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셔서. 예, 예. 네,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예, 예. 제가 지금은 대전연합회 박상도 대한노인의 연합회장님의 인터뷰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들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노인회는 지금 회원 배가 운동으로 이제 한창인데 지금 대전연합회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가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시 연합회에서도 일단은 경로당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경로당을 개방하려고 좀 합니다. 개방하려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경로당하고 교류를 좀 해야 되겠어요. 현재는 경로당 정회원만 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회원만 오다 보니까 이 경로당의 정회원 아닌 분은 어디에 있는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또 경로당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그 지정의 날을 방문의 날을 좀 지정해서 그 정회원 아닌 분들 특수회원이라고 할까, 일본 회원이랄까 해서 좀 오시게 돼서 이 지역에서부터 교류를 해서 기관이나 또 학교나 단체들과 서로 소통을 좀 가져서 경로당 나가면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도 4번, 5번 우리 강사들이 갑니다. 가서 노인들의 가장 취약한 치매 예방, 또 웨일다잉, 아름답게 사는 방법, 또 스포츠 댄스니. 그래서 여러 그 강사들이 가서 하니까 아이고야,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노는 데만 알았는데 개방하고 보니까 아이고야, 나도 진짜 가야겠다. 가다 보면 밥맛 집에서 혼자 잡수는 것보다 경로당 나가서 여럿이 오면 재미도 있고, 대개 저도 사회복지학 교수도 한 15년 했습니다만 이 4대 악이 있어요. 노인들은 첫째 혼자 집에서 무입니다. 이게 혼자 있는다는 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이들이 좋은 과일 줘도 혼자는 밥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봤더니 재미스럽고 거기서 무이 나갈 때 있지. 불경제 불건강이 4대 악인데 노인의 악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데가 경로당이다. 그래서 요번에 배가 운동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던 분들을 배가 운동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그 스포츠 댄스도 하고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경로당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네, 이제 경로당의 역할은 또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로당 하면은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고 바둑 두고 그냥 대화하고 그냥 헤어지는 걸로 했는데 작년도의 교육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현재의 문맹자는 교육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1년 안에도 세제가 바뀌고 교통 바뀌고 배우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런 것을 경로당 가서 전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절이라든지 또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라고 우리가 서울을 가건 부산을 가건 가다 보면 전부 우리가 점심 때도 맞이할 수 있고 또 차 한 잔도 하려면 키오스크 누르지 못해가지고 뒤줄 서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거 해달라고 하고 지금은 거기 직원도 없어요. 가다 보면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경로당에 맞춰서 우리 노인들도 변화되는 이런 교육을 경로당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그 경로당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경로당 표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이 지금 우리 유성구 5개구 중에 유성구에서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 경로당에 되어 있는데, 방금도 그런 그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경로당도 표준화를 맞춰야 되겠다. 경로당 짓는 것부터, 사실 경로당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규격 없이 해서 아닌 말로 이 경로당별로 지금 차별화가 다 있어서, 첫째 표준화가 경로당의 크기라고 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안 맞고, 또 경로당마다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이 우리가 시설 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이 경로당에 뭔가 표준화가 돼서 경로당을 하나 진다면 우리가 5가지는 맞이한다. 이런 표준화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그래서 그냥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지은다 하면은 표준화돼서 몇 평 정도, 예,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도 프로그램을 잘 짜놓아야 거기서 아까 키오스크나 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주먹구구예요. 어딘가는 뭘 하고 어딘가 하는데 표준화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로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 5일 중식비와 부식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경로당이 지금 노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큰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치고, 작은 병은 우리들이 음식입니다. 노인일수록.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경로당에도 부식비, 중식 제공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노인들이 가장 약한 지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하나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이제 80대입니다만, 나는 80년간 저를 지탱해 준 오장육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대체의학도 조금 했습니다만, 이 심장입니다. 심장은 20분만 자면은 바로 저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마운 장기, 이 전부 기관에 대해서 이 심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해서 표준 거기도 경로당점 그런 걸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쉬운 얘기로 심장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뭐냐? 토마토, 또 당근, 고추. 빨간색이 심장이 얼마나 고마웁니까? 얘는 1시간도 안 자고 20분 이상만 얘가 멈추면 저는 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붉은색을 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심장. 그 다음에 노인들이 대개 보면 돌아가실 때도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허허다가니 돌아가시는데, 이 폐 쪽은 연기, 먼지 이런 것 때문에 폐를 안 나쁠 수가 없어요. 80년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통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경로당에. 저들은 가면 막내예요. 사실 80대는 막내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지, 쉽게 하면 폐 쪽이 좋은 거는 흰 색깔입니다. 그러면 쉬운 예로 마늘, 양파, 도라지, 무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좀 우리가 알아야, 지금 식단에 오신 분이 무슨 뭐 영양사가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식단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음식 제공할 때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거의 간 쪽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약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소변 막 5-6번씩 다녀오거든. 그래서 간 쪽은 녹색입니다. 상추, 쑥관, 미나리 이런 것 좀 많이 점심시간에 넣고, 아까 붉은 거 넣고, 흰색깔 마늘, 양파 넣고, 마지막으로 가장 노인들이 어려운 병이 전립선. 여자는 할머니들은 요실금이에요. 그러다 들락달락하고 하는데, 이 전립선 요실금은 검정콩, 검정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에서도 36%는 도마도예요. 도마도는 심장에도 좋고 이 전립선 요실금도 거기다 46%는 이렇게 생긴 한번 해보세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블루코리라는 게 있잖아요. 블루코리. 이게 소돼지만 주지 말고 우리 노인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건 쌉니다, 블루코리. 이게 바로 46%라는 그렇게 좋은,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가장 취약직구인 전립선 요실금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기왕에 중식 제공하는 거 경로당에다 그런 걸 딱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거기에 좀 노인들이 꼭 먹여야 할 거. 집에서는 그거 잘 몰라요. 주시는 대로 며느리가 한 대로 먹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요거는 못해요. 그러나 기왕에 노인질이 해먹는 중식만큼은 그런 표준화식으로 아까처럼 그런 좋은 음식이라서 건강한 경로당, 건강한 체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네,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회장님 그 지난해 당선 당시 5대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그 5대 공약이 진행이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이장우 시장님을 한번 참 칭찬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이 뭐 여기도 다 보시다시피 약 35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으시다 보시면 이게 노인복지관입니다. 시립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시립복지관을 현재까지 전부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쉽게 하면 접방살이 살한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 단독 노인회관은 없었습니다. 대전시. 그래서 저희 공약 1호가 35년 된 우리 대한노인회 대전시 연합회에서 뭔가 독단적인 근무를 갖고 싶다. 우리 사람도 결혼하고 둘이 직장 나가도 아나운서님 안 그래요? 한 15년, 20년 저축하고 적금 들어서 일 희망이 뭡니까? 집 하나 갖고 싶은 게 사람도 전부 욕심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렇게 35년 된 데를 이장우 시장님이 200억 들여서 요번 거기도 중고예요. 중천동에 1, 2, 3층 지하 1층에서 약 요번 새로운 건물을 현재 형질 변경 조그만 야산으로 되는 거를 형질 변경하고 전부 해버린 설계비가 서 있어서 3년 안에 완공될 겁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1 공약이 되고 그게 제1 공약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 공약 제3 공약은 효행 우리가 도시가 되자 그런 공약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지만 이 대전이 유일하게 효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국비가 130억 나라에서 그리고 130억은 시비. 그래서 우리가 260억에 저 중구 안현동에다 져서 전국에 메커로 되어 있어요. 효메커. 효를 너무 잘 하시면 우리가 효는 사람의 인간의 기본입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모시고 부모님을 감동받게 모십니다. 그래서 효행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 우리가 참 역대 임금님들 보면 효행이 없는 분이 임금된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특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일본에서 죽게 됐어요. 사형을 받게 됐습니까? 유관순 누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한테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 죽게 됐는데 대한독립 만세 옥중에서 다 하고 유관순 누나하고 같은 분인데
제가 이걸 상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했더니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건 부모님한테 부려오는 거 아니야. 그거 효오는 거야. 그냥 상고하지 말고 막 죽어. 그래서 부모님이 훌륭한 분은 자식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고 기관을 크게 하나 짓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효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묻는 게 어디 있어요? 84억 중에 나를 낳은 분은 딱 부모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효를 우리는 더해서 우리 대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효를 확산하자. 누가? 과거에는 노인들이 받았습니다. 손자들이 효했어요. 아들들이 효했어요. 지금부터는 받는 효에서 주는 효로 하자. 사랑스럽게 하고 뿌리를 가리키고 뿌리가 하나. 뿌리가 깊으면 나뭇잎이 무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뿌리 있는 노인이 되자.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 내가 한 것은 어른이 노인이 되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자. 우리 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 존경받는 노인 되자. 그러면 어른과 바로 노인을 한번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은 65세 이상이 그저 70세 돼도 노인, 80세 돼도 노인, 90세 돼도 노인이에요. 노인. 나이 먹었어 내 할아버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라고 한 것은 바로 삼력 오도를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힘을 가져야 지도자 존경받습니다. 첫째, 노인은 많이 배우자. 아까 교육을 중요시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마을도 구석구석 저긴 부엉이 바위예요. 그 바위가 부엉이 차로 오르면 흉년이요. 또 저기는 느티나무가 600년 됐는데 잎이 빨리 피면은 비가 많이 와. 그분은 90까지 옆에서 살았으니까 잎이 늦게 피면은 비가 안 와. 빨리 못 자래요. 이런 거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경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어르신은 그렇게 힘을 갖고 또 어르신은 베풀고 나누는 게 성력.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어른이 이기적인 사람이 52% 먼저 돌아가십니다. 노인일수록 조금 웃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야 그게 어르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치고 나가는 어르신이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 얼마나 애들이 머리가 좋은데요. 그래서 삼력을 가지고 첫째 삼비, 어른은 어디 가서 첫째 불평, 불만, 폄하 하지 말고 어른 자체가 예의를 지키고 또 삼비를 금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쉽게 하면 전철 같은 데 가서도 막 잘 안 들린다고 떠들지 말고 전철 소리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세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으로부터 어르신들은 달보 뭔가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가지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공약 안에 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당선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공약 중에 첫 번째는 시장님이 다 해주시고 두 번,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참 5가지 3년 앞으로도 저들이 이제 4년입니다. 임기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제가 2달 있으면 1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치종은 첫째 우리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에 해서 자기 관리는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가정 관리. 가정이 잘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원 관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직원 관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참 중국에도 여러 대신들이 있지만 한비자라고 있었어요. 임금을 몇 번 모신 한비자. 그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 1군주가 있어요. 7군주.
2급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 중에도 3급 군주가 있어. 그래서 1급 군주는 누구냐?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직원들이 제가 4, 5명 됩니다. 직원들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간부들 얘기 센터장 7입니다. 간부 얘기 듣고 저는 제일 나중에 그렇구나. 그게 1급 군주예요. 2급 군주는 누구냐? 간부 얘기만 듣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3등급 군주는 뭐냐? 자기 맘대로. 어떻게 회장이 다릅니까? 독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급 군주, 1급연합 회장이 되자.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들 얘기 좀 듣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센터장들 모아놓으면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나는 1년도 안 됐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17년, 20년 된 직원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센터장 중에도 5년 한 분들이 한 서너 됩니다. 그럼 원래 제가 그래요. 자, 그대로 반투시가 하면 전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라고 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1m 가면 낭떠러집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럼 나를 알려줘라. 어떻게 내가 다 알아.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회장이 그거 아니에요. 회장이 시켰다고 해서 기관장이 시켰다고 해서 오케이 예스로 매니로 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래요. 그러면 바로 회장이나 이 지휘자들은 그렇게 바로 직원들이나 우리 간부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1등 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3년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는 직장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8세까지인데 다 60세까지 공직들 한 분들이 여기 8년간의 센터장으로 간부들 또 옵니다. 그럼 다시 제2의 참 직업으로 왔는데 항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전 그걸 크게 두 번째로 얘기하면 봉사하는 마음이지. 저도 공무원도 했고 대학 교수도 했고 단체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노인회장을 하는데 이거 무슨 여기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됩니까? 노인회가 뭐예요? 존경받고 시민들한테 나이가 제일 위도 저 축사 어디 가도 제일 어른 왔다고 기관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아까 말씀드린 예의를 지키고 삼비금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노인회장 역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닮구나. 그리고 뭔가 변화하는 끝으로는 변화하는 3년째 하자. 왜? 계속적으로 하던 것만 하지 말고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면 여기 우리가 노인 지도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하던 프로그램을 확 바꿔놨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리고 한 300명 정도 노인 대학에 들어오는데 저는 거기서 라이센스 자격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여기 노인에서 색출해 가지고 다시 대학처럼 1년 반 2년 코스로 해서 저는 강의를 내보냅니다. 노노케어라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3년 안에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되도록 우리 중앙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직국장님. 예. 지금 그 대전시하고는 예. 협조가 잘 되는지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우 시장과 소통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도 시장님 감사한 말씀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소망은 둘이 결혼하고도 20년째 이렇게 둘이가 적금 들고 그래서 집 한 채 갖고 싶은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집도 져주시면서 우리 행사는 꼭 참여하시고 또 한 가지 저들이 참 오늘 자랑해야겠네요. 이 대전시의 교통카드를 해서 이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무료. 어떤 분은 막 3번 넣으니까 보통 5, 6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에. 그거를 우리 대전시 노인들은 무료로.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 총무가 있어요. 또 10만 원씩 주던 걸 10만 원 올려서 20만 원씩 받게 해줘서 얼마나 고맙다고 노인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3번, 4번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임승차 다 하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 경로당 총무회장하지 또 밥해 주시는 그런 그 도움이라 할까? 그분들도 40만 원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번에 저들이 요번 시장님이 제일 큰 문제, 아까 집 짓는 것부터 해결 다 해주셨지만, 이건 뭐 우리 대전시만 편입되는 지만 차가 낡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큰 차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차를 그게 카니발 이렇게 해서 이번 운전수까지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개인 판공비라고 이런 얘기는 이게 전국적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게 손님들 좀 대접하고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올려주셔서 참 여러 가지로 이장훈 시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계제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나가는 일도 그 시장님이 거의 뭐 시비 보조니까 너무 시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5개구에서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5개구 회장님들이. 그리고 가끔 이렇게 간담회 밥 사주시면 걸리니까 간담회 때 오셔서 같이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고 그런 걸 하십니다. 대화 소통을 잘하세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과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그 8번째 질문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또 노인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나 금년에 뭐 한 2년 하고 끝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들 여기 일자리가 지금 90대 되신 분까지 뭐 각 시도가 아마 공유할 텐데 보람 있게,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에 맞기 전에 교육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1등 강사들 오시고 또 교육에 맞춤식으로 그래서 또 이 지하철 같은 데도 제일 연세 드신 분들은 지하철, 왜 차가운 데는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서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어느 때는 차 갖고 가서 드시고, 또 이 역장들이 대전시에서 다 뽑은 사람이니까 그분들 가시면 따뜻한 차려도 좀 한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내가 나이가 먹어도 좋다라고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 여건 중에 교육,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이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노인들이 큰일 나지고. 그리고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그분들도 여기 중구에서 저짝 예를 들어서 유성으로 갔다. 안전이 질이에요.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자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이 만족은 못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로 효친 사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효에 대해서 그 효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그 과거와 현재의 효의 개념은 다를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는 참 뭐 100번 하더라도 영국의 타고로 또 여러 사람들, 법률학자, 뭐 세계인들이 죽을 때 우리 한국의 효를 가져갈 정도다. 그리고 3대가 같이 사는, 우리하고 몽골이 우리가 가족 같이 사는데 특이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모님은 요새 뭐 가끔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강아지는 우리 가족이고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는
가족인지 모른다고 유치원 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안 모시고 살으니까. 그래서 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부모님한테 80억 남기면 뭡니까? 인구 많은 중에도 나를 낳아준 분은 딱 엄마 아빠 한 분이에요. 예.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는 인간의 근본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이 무너지면은 미친 사람한테 칼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에 대해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효행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젊은 30대, 40대, 50대 이런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설동호 교육감이 잘 지금 해주고 계신데 효문화 진흥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또 그 유치원들 가리는 산성동에 그런 유아진흥원이 있습니다. 예, 유아진흥원. 그래서 30대 어린이집 또 유치원의 부모님들한테 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효행을 알아야 자식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는 걸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대화가 현 시대는 부족이에요.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세복이 나가요. 돈 불러. 자식은 자식대로 야 반찬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해서 먹고 가거라. 그러면 누구하고 옛날 같으면 딱 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밥상머리에서 예의가 나오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작은 그러지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계란이다 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잡수신 뒤에 엄마 아빠가 들고 나는 나중에 먹는구나. 이게 예절을 밥 먹으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왜? 방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돈 벌러 나가지, 아버지 나가지, 얘들 뭐 하지, 할아버지 늦게 오지, 할아버지가 또 수제 모시지 않지. 그래서 이런 문제, 대화 소통이 현재 문제고, 물질 만능 시대가 문제고, 마지막으로는 핵가족입니다. 요새 40대도 결혼합니다.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일 났습니다. 노인은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도 이렇게 배가 좀 나온 그런 그 젊은 분들 보면 뭐 사주고 싶어요. 전번에 식당에서 뭘 내가 콜라를 시켰어요. 나 알도 못하지. 이 배 나온 사람 보면 우리 국가의 일꾼 같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효는 가정의 기본이다. 기본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효는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학교에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문제점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핵가족 문제, 물질 만능 시대 문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 모시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밥상머리 없어졌습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그걸 다 문제 활성화를 해서 각 시도의 초, 중, 고에는 요새 도덕 윤리 시간도 없었어요. 효를 넣어가지고 효를 강의를 선생님들 하고, 선생님들이 없는 데는 효 배운 강사가 17개 시도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효를 잘 강의를 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6세, 9세 넘으면 저도 뭐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만 벌써 변하기 어려워요. 그런 게 3살 버릇이 8 간다는 게 맞습니다. 습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일찍 전부 효교육을 넣는 게, 국가에서 큰 기관 하나 짓지 말고 효교육을, 교육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맹자, 과거는 글물론적이지만 현재 21세기 문맹자는 교육이 변화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노인에서 이중근 지금 우리 연합 총회장님, 중앙회장님께서 얼마나 우리 연합회장들 보면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서 있는 대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우리 노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노인에서 이 효도 주는 노인으로 우리가 한자 예절, 그거 우리 노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교육밖에 없다 가르칠 게. 전 그래서 효는 백행에, 생각으로 이루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이 효를 우리가 앞으로 불을 붙이자.
그래서 효문화 진흥원서만 하지 말고 전국의 우리 노인들이 효의 확산에 앞장서서 연합회장 각지 시군의 지회장님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중앙에서도 교육을 가끔 저는 해야 된다고 4월달에 연합회 가면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 같은 거는 우리 노인들이 할 일이에요. 또 중요한 한자 같은 거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대한노인에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종걸 회장님이 되셨으니 뭔가 이렇게 바꿔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백 효롭습니다. 하나 더 빼놓으면 안 되겠네. 양파 실험을 했어요. 양파. 그래서 이건 1년 묵은 양파예요. 일단 한번 줘보세요. 저거 좀 하나 줘보세요. 저는 이게 뭐 교육을 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봤습니다. 양파 1년 된 거 이렇게 양파를 2개 놨어요. 저 사탕을 주세요. 2개. 예. 이게 양파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요게 컵이에요. 양장에. 하나는 여기다 씁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넌 불효자야. 하나는 넌 효자야. 너 참 예쁜 손자야. 이 양파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다만 사람만 났으니까 뿌리가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예, 한 일주일 되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딱 봐세요. 아침에 일어만 나면 가서 아이고 이놈 너 훌륭한 양파야. 여기는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미워? 나쁜 양파야. 아 쭉쭉쭉쭉 하면 훌륭한 양파는 쫙 해서 합니다. 막 쭉쭉쭉쭉 양파가. 이거는 한 달 정도 거의 되고 2달 이렇게 들어가면 삭아서 꼬부러져서 죽어요. 이 양파가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살아있는 이런 양파도 사람 얘기를 듣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훌륭한 분은 자식도 훌륭하다. 그래서 효교육은 우리 대한 노인에서 전국적으로 뭔가 한번 맡아서 해주시면 우리나라 좌우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대한노인에서 큰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교육만큼 중요한 게 또 건강 관리잖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께서 대전시 태권도협회 고문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 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충남 도청 있을 때 도청 직원들 70년도입니다. 전 66년 공무원을 했었는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때 그 민유동 지사님 계시고 했을 때 이 태권도 붐을 일으켜서 전 직원들 태권도도 여직원까지 가르쳐서 이 직장 최우수 중대로 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도 상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 태권도만 해서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면 3K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음식. 예. 맛있고 잘 노인들일수록 뭐 이렇게 밥맛이 있습니까? 전 그래서 건강관리 하나만 얘기해라 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어요. 큰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만 작은 병은 내가 고칩니다. 또 친구, 경로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로당에 나가는 분하고 안 나가는 분 한 10년 차이 날 겁니다. 왜? 집도 한 40년 되면은 전부 파이프를 갈아내야 됩니다. 근데 80년을 써먹었어요, 전부. 그래서 조금 잘못한 분은 심장에 이렇게 끼웁니다. 예, 잘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3쾌 중에는 쾌식, 음식을 맛있게 조금이라도 아침이 금메달, 점심에는 은메달, 저녁에는 동메달입니다. 저녁은 80%대 수저를 던져야 됩니다. 건강관리는. 그래서 건강관리는 기본을 알으셔야 됩니다. 뭐 저보다 그 우리 대한노인의 우리 박상동 우리 대의사님도 대박사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 들으면 두 번째는 잘 먹었으면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쾌변, 소대변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소대변이 잘 안 나갈 때는 소변에
한마디로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요실금, 거기에 좋은 것은 검정콩, 검정깨입니다. 아울러서 토마토 36%, 블루커리라고 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46%.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지 약은 잠시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상쾌 중에 쾌시, 쾌변, 쾌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우리 노인들은 되게 잘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체에는 소화제파는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샘이에요. 이를 먼저 고치셔야 장수십니다.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이빨을 꼭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물을 때 바로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속에 모든 병은 바로 이 혓바닥으로 갑니다. 그래서 침샘 속에는 아밀레자라고 그렇게 찬찬히 밥을 국 말고 또 그냥 갈비탕 왔다고 갈비탕에는 말아서 잡수지 말고 언제든지 밥 먹고 고기는 드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샘으로 천천히 보통 15분간 늦게 먹어라. 빨리 쉬지 마라. 두 번째는 물 말고 국 말아 먹지 마라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바로 1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모든 만병은 차가울 때 바로 모든 것이 걸립니다. 쉽게 하면 암도 그렇고. 그러면 1도를 높이려면 되냐? 첫째, 커피는 36도 이상, 몸이 좀 춥지 않은 사람, 냉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침 커피 한 잔, 점심 때 커피는 오히려 카페인이 있어서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발이 차가운 쥐띠, 말띠, 혈액형 B형 이분들은 1등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봉사도 잘하는데 손발이 차가우니까 요 무릎 밑에만 하는 바로 조격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6개월만 하면 자기를 체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커피는 먹지 말고 약 우리 노인들은 3가지를 먹습니다. 쉽게 하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 이런 거. 그것도 약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약을 먹으면 또 1도가 떨어져.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 빠져나가. 면역이 근력이에요. 쉽게 하면. 근력 없을 때 감기 들어요. 근력 있을 때 감기 들어.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코로나 잘 걸리는 거. 그래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30대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다만 저녁은 바로 80%대 수저 던지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치매 하는데 3가지만 얘기할게요. 치매만 해도 1시간 이상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1번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 뇌진탕 일어나면 치매 옵니다. 치매는 치매라고 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금방 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금 한 30분, 1분 이렇게 앉습니다. 앉아서 내려간 다음에 혈액에 전부 잠자자리 밑으로.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가지 말고 딱 한 30초 있다가니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바로 우리의 독소는 이 이불입니다. 이를 닦고 이 닦은 칫솔은 바로 소금물에다 담궈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닦은 다음에 바로 따스한 물을 한 컵 드셔야 합니다. 따스한 물은 이런 거 2컵이 1컵이에요. 종이컵 하나가 반이에요. 이 정도 따스한 물, 찬물 먹으면 암세포가 나오는 형상국이 우리 인체예요. 항시 나이 드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 이상 먹고 그걸 저는 실천합니다. 건강에. 두 번째는 사과물이 페틴 성분이 있어요. 그거 꼭 드시고 세 번째는 혀를 뚫어주는 당근, 사과하고 당근은 바로 우리가 믹서기로 해서 한 잔은 내가 먹고 한 잔은 사모님 드리는 이런 습관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밥 먹고 바로 이 토마토 이런 걸 먹고 밥 먹을 때 계란 하나는 바로 치매에 가장 좋은 식품이야. 계란 2분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색을 봅니다. 그래서 첫째 이상이 없고 취장이 이상하다, 간이 이상하다 하면 황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 손자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대장이니까
첫째 황달이 안 올 것, 두 번째 식은땀이 안 나나, 세 번째는 이렇게 마르는 거는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꿈지럭거리기 싫은 거 간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잘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7m가 있어요. 소장, 대장에. 7m는 바로 발이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줘야 얘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먹지 말자. 노인일수록 천천히 먹고 항시 95%는 여기 뇌에서 해줘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밥 먹다 코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은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할아버지 빨리 주게 해요. 할아버지가 점상 못해요. 왜? 존경받으려면 그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먹다가 가래침이 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오고 코가 나오면 살짝 들려서 화장실 가서. 그래서 존경을 받고 이런 음식은 머리에서 95%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어른답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 예. 이 회장 끝으로 그 대한노인의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존경받는 대한노인의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 되자. 노인은 나이 먹는 대로 노인은 누구나 됩니다. 90 먹어도 노인이에요. 그러나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자. 대한노인의 어르신이 되자. 어르신 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예. 깨끗이 옷 입고 무슨 뭐 양복 입고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양복을 깨끗하게 냄새나지 말게. 예. 그렇게 하고 가정관리, 애들 뿌리를 가르쳐주고 효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장관리, 직장에서도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어때? 오히려 행복한 직장은 바로 회장들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산비를 금하자. 안지만 어디 지혜 흉보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지켜야. 노인일수록 2살 오면 선배님 또 직원한테도 반말하지 말고 어때요? 이렇게 해서 웃는 이런 행복이 넘치는 이런 대한노인의 각 지혜, 경로당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긴 질문이었을 텐데도 질문 하나하나마다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멘트. 네. 저 하나요? 하나만 더 하라고? 네네. 예. 저는 마지막으로 더 한 번 하라면은, 나무는 뿌리부터 늙습니다. 순호, 태선제. 사람은 순호, 이 나무 숫자. 나무는 뿌리부터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인노 태선세라. 사람은 걷지 않으면은 태선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인들은 걸어야 한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시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집에 있지 말고 경로당 나가시라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의 대전연합회 박상도 회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